첫 번째 이슈입니다. 하나금융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코스피가 미국 대선 이후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연말까지 최소 50%, 최대 70% 확률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간에 어제도 저희가 이제 비슷한 이슈를 다뤘었는데 그때는 미증시가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거다라는 분석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미 대선이 끝나고 나면 우리 증시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11월 달에는 그래요? 아마 대선이 좀 어느 정도 이제 뭐 불복 이슈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역사적으로 아까 그 하나대투 그 보고서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예. 뭐 역사적이라는 게 기존에 이제 대선들이 끝났을 때를 한번 쭉 이제 통계를 내본 거죠. 내봤을 때 한 50에서 70% 정도는 상승 쪽으로 방향을 돌렸더라. 보통 이제 이 대선 시기가 11월 초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연말까지 한 달 조금 넘게 2달 가까이를 랠리를 좀 보였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연초 효과까지 뭐 같이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선 이후에 오히려 뭐 연말까지 대주 이슈까지 끝나고 나면 네. 오히려 이제 뭐 1월 달에는 그걸로 또 반등을 하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 일단 이제 미국의 재정 지출이 누가 되든지 간에 이제 지금 뭐 트럼프가 될지 바이든이 될지 뭐 설왕설래가 있지만 그거는 뭐 어차피 지금은 바이든이 우세하다고 하지만 예. 뭐 여전히 까봐야 아는 거죠. 그렇죠. 열어봐야 아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예전보다 작년 이제 4년 전보다는 조금 그 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사전투표나 우편투표가 많기 때문에 네. 좀 시간이 걸릴 거고 그럼 확정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뭐 4년 전에 실시간으로 저도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봐도 사실은 의미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래요? 예, 거기서 압도적으로 누군가가 뭐 이기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결국에는 어떤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좋게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단순히 대선이 끝나서 좋아진다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지표들을 보자라는 거죠. 그럼 네. 결국에는 그 안에서 보면 결국엔 지금 신흥국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구리 수요. 구리가 지금 예전에는 구리 가격이 상승한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광산에서 생산을 못해서 이제 공급 측면이 적어서 가격이 네. 올랐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뭐 생산이 재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에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럼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부분을 좀 뭐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재정 정책을 확대하는 방침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코로나19가 더 확산되는 국면에서 돈을 풀지 않으면 사실은 미국 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감안을 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나마 지금 세계의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서 뭐 중국이 가장 잘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의 이제 보통 기계를 이제 주로 이제 제작 장비죠. 이제 공장에서 쓰는 장비들을 일본 기계들을 많이 쓰는데 우리 네. 업체들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장비들을 수출을 많이 하지만 일본에서 9월 이제 그 공작 기계 수출 현황을 봤더니 그럼 지난달이죠. 지난달 수출 현황을 봤더니 중국발로 작년 이제 9월보다 오히려 한 89% 정도 증가를 했다.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했다는 예. 얘기고 그러면 중국에서 이만큼 일본 기계를 많이 사간다라는 거는 공작 장비를 많이 사간다는 거는 뭔가 수요를 대비한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돌아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러면 글로벌 설비 투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돌아서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뭐 수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뭐 기존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올라갈 때 반등 나올 때 가장 주도 섹터였던 BBIG라는 종목들 있죠. 예. 뭐 바이오, 뭐 그다음에 인터넷. 배터리, 인터넷 플랫폼, 게임 이렇게 보는데 예. 거기 주요한 7개 종목들이 지금 최근엔 거의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 뭐 운송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뭐 석유화학 이런 쪽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물론 은행주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 이제 실적을 기반으로 좀 올라오고 있고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서프라이즈가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죠. 실적들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돌아서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뭐 유동성 장세에서 어떻게 보면 실적 장세로 넘어가고 있는 타이밍이 아니냐라고 지금 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다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전문가님은 미국 대선이 끝나고
끝나고 나면 증시 반등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셨습니다. 단순히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측면에서뿐 아니라 경기 회복 시그널이 여기저기서 포착이 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구리 수요 증가로 구리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일본 공작 기계가 중국으로의 수출이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점. 이래서 글로벌 설비 투자가 회복 단계에 진입이 됐다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경기 회복 기대감과 함께 이제는 실적 장세로 좀 분위기도 바뀌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반도체나 운송 이러한 업종들에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1, 2분기 뒷걸음 쳤던 한국 경제가 3분기에는 1.9% GDP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우리 경제 주축인 이 자동차,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자동차, 반도체 위주로 살펴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뭐 지금은 뭐 이제 좀 불안한 시기죠. 이렇게 주가가 한참 올라가다가 8월 중순 이후로 계속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고 변동성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 3분기 GDP 관련해서 2분기보다는 1.9% 뭐 성장을 했다라고 네. 발표를 오늘 아침에 이제 했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 1분기에는 어땠나라고 봤더니 마이너스 1.3%, 그다음에 그 전년 대비죠. 그다음에 2분기에는 마이너스 3.2%로 역성장을 했다가 네. 3분기에도 마찬가지로 역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폭이 좀 2분기보다 많이 줄었다라는 네. 부분이고 3분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3% 정도로 이제 뭐 역성장을 했는데 그 수치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3분기에 주로 이제 좋았던 이유는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이뤘기 때문에 주요 우리나라 이제 주력 수출품이죠. 그쵸. 그리고 그다음 최근에 이제 또 좋은 이제 외화 쪽에서 원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도 조선 관련된 수주가 계속 늘고 있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안에 내용을 또 살펴봤더니 수입도 여전히 좀 증가하고 있는데 그게 단순 뭐 소비품이 아니라 원유라든지 화학 제품, 원료 이런 것들이 수입이 많이 되고 있다는 부분은 그만큼 공장을 가동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네. 부분이고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설비 투자도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한 6% 정도 이상 증가를 한 걸 보면 뭐 기업들이 뭔가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예,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뭐 여전히 좀 뭐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 그럼 최근 들어 가장 강한 종목 52주 신고가 부근에 있는 종목들이 보면 대부분 자동차 쪽이나 아니면 뭐 삼성전자 예. 이런 종목들이 가장 강할 걸로 같고요. 그 외에 이제 금호석유화학이라든지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정유화학 쪽도 여전히 좋고 좋은 상황입니다. 그 배당을 좀 보실 거면 은행주나 뭐 금융주들도 뭐 여전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쪽으로 약간 조금은 시장의 변동성을 좀 피해갈 수 있는 섹터에 좀 관심을 더 갖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유주나 뭐 이런 금호석유, 현대차, 삼성전자 이러한 종목들 주목을 해보시라는 설명을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 이슈를 좀 빠르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J그룹과 네이버가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서 제휴를 맺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아무래도 대한통운이랑 쇼핑이 합치면 쇼핑 쪽에서 강해질 것 같고 또 콘텐츠 원래 강자니까 콘텐츠 쪽에서도 좀 커질 것 같고 두 기업들의 만남이 좀 기대가 되겠죠, 전문가님? 뭐 좀 긍정적인 뭐 뉴스인 것 같은데 전체 시장을 보면 일단은 CJ의 장점과 네이버의 장점이 서로 이제 조금 서로를 뭐 원하는 쪽으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CJ E&M이 한 1,500억, 그다음 스튜디오 드래곤이 1,500억, 그다음에 대한통운이 한 3,000억 해서 네이버의 주식과 교환을 했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거의 CJ E&M의 뭐 2대 주주, 뭐 3대 주주 정도 될 것 같고요. 뭐 스튜디오 드래곤은 2대 주주까지 올라가는데. 뭐 대한통운도 마찬가지로 3,000억을 또 해서 같이 서로 이제 주식을 교환한 겁니다. 교환하면서 투자를 하겠다 서로 뭐 긍정적으로 이제 뭐 MOU를 맺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CJ E&M 같은 경우는 E&M이나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콘텐츠를 네이버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같이 동시에 이제 좋은 플랫폼을 개발해서 뭐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나가겠다라는 네. 그런 뭐 넷플릭스 제2의 넷플릭스를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통운 같은 경우나 대한통운을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족한 콘텐츠라든지 물류 관련된 뭐 풀필먼트 서비스 같은 것들을 같이 제휴하면서 네이버 쇼핑이 굉장히 지금 크고 있는 상황인데 그쵸.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그래서 서로의 단점을 서로 보완하고 뭐 네이버 입장에서는 사실 물류 센터를 만들고 운영하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뭐 CJ 대한통운과 같이 제휴하면서 그런 것들을 해소해 나가면서 네이버 쇼핑을 키울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면에서 컨텐츠나 물류, 뭐 쇼핑 이런 쪽으로 결국에는
서로 강한 강점을 도와주면서 좀 잘 이어갈 걸로 보이는데 여전히 주가는 미리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 반영됐다가 지금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뭐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개별 이슈 좀 안 좋은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택배 관련돼서 최근 주가가 안 좋지만 중장기적으로 이 두 회사의 뭐 정확히는 세 회사의 네 회사죠. 네 회사의 시너지는 좀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시너지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주가도 그런 기대감 반영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CJ그룹과 네이버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은 메리츠 증권의 이건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